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의 여름 직장인 휴가 6박 7일 여행 제안서를 만든 인솔자 정주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를 중심으로 한 남미의 여름 휴가를 모티브로 한 건데요. 일시는 7월 15일에 출발해서 7월 22일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남미는 남미의 상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동하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해놨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각 나라의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브라질에 먼저 도착해 리오데자네이루에 도착해서 시내 관광을 통한 뒤에 황지 아스가르드 산의 케이블카를 탑승해서 리오네자르의 배경과 리우의 시내를 관광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로 가서 시원하게 폭포를 맞으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아르헨티나로 이동할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곳에서 시내 관광을 통해 약간 견문을 쌓고 지식을 넓히는 활동을 할 것이고, 페루로 이동해서 리마 쿠스코에서 있는 각종 문화재들을 볼 거고, 우르밤바에서 전철을 타고 마추픽추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행에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미는 많이 덥기 때문에 얇은 반팔이나 반바지 또는 이제 이동하기 편한 캐리어보다는 가방,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등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등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는 기본으로 가져다 주시고, 여행이 좀 장기가 됐기 때문에 전자기기 보조 배터리와 핸드폰 연결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권하고 비자는 90일까지 지원됩니다. 일정은 일단 인천국제공항에서 6시 8번 게이트 H존 앞에서 물 예정이고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9시에 출발해서 13시간 동안 비행하여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유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더 12시간 더 날아 상파울로로 출발 예정입니다. 상파울로로 입국하게 되면 6시간 또 비행을 해가지고 리오데자네이루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는 리오데자네이루의 시내 관광을 하고 중식을 먹고 산으로 가가지고 호텔 투숙하는 게 일정입니다. 리오네자네이루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자 코파나가나 해변, 황제 아수르 산을 관광할 예정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자는 콘크리트로 구조물 표면을 등석으로 조각하여 만든 거대한 예수상이라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에 갈 예정이고, 브라질에서는 입장료가 56헤알 약 1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코파카나 해변은 리오네자네이루의 남동부 쪽에 위치한 해변인데, 해변의 모래맛이 4km나 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황지 아수가르드산은 리오네자네이루 시내에 있는 396m에 위치한 산이며,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모양이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관광에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케이블카의 사용료는 150회알 약 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중식은 브라질의 전통 음식인 슈라스코로 전통 꼬치 요리의 소의 각종 부위를 꼬챙이에 끼워서 만든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 요리입니다. 호텔은 호텔 레지나로 등급 3성급이며 조식은 뷔페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고, 싱글 더블 가격은 264헤알 약 7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일정은 8시에 3일차 일정입니다. 8시에 조식을 먹고 이과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과수는 아르헨티나와 거의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차로 1시간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과수에서 관광을 마친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약 4시간 정도 날아 부에노스아이레스 호텔에서 투숙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이과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계에 있는 폭포입니다. 세계 3대 폭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86헤알 약 23,000원 정도 하는 입장료를 내고 관광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과수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그 악마의 손이라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폭포를 관람하면서 이제 견문도 쌓고 이제 시원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넣어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부터 4시까지이며 가격은 아르헨티나에서 19,582페소 약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동하게 되면 1994년 헌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특별한 자치권을 취득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있어 예술도 있다고 합니다. 중식은 고기 요리가 메인인 곳이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격 소고기 스테이크는 38헤알 약 14,000원 정도 하고 치킨 필렛은 38헤알 약 14,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석식도 예약제로 세트 가격이 53,521페소로 82,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세트 구성은 파타고니아 소마타르트, 와인 비와인 칵테일, 구운 프로네 치즈, 소세지, 구운 치맛살, 안심 그릴, 팬케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4베이 호텔로 등급은 3성급이며 조식 포함 뷔페 형식입니다. 싱글 더블은 63,327페소로 약 97,000원 정도 합니다. 4일차 일정입니다. 4일차 일정은 8시에 조식을 먹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내 관광을 할 것이고 아르헨티나의 대표 음식인 아사도를 먹을 예정입니다. 아사도를 먹고 나서 리마로 출발해 호텔에 투숙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마요 광장과 보카지프가 있는데요. 마요 광장은 독립의 첫걸음이자 18세기 초 5월의 혁명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치적 사건의 무게가 되어있던 배경이 되어 있는 광장입니다. 보카지쿠는 탱고의 발생지, 레스토랑에서는 다들 탱고를 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념품 샵도 있기 때문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많이 가는 관광지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 관광인데요. 여기 말고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예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남미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술가들이 탄생시킨 작품을 통해 현대 미술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약 5,000페소로 약 78,000원 정도 합니다. 5만 페소. 네. 아르헨티나 대표님 아사도입니다. 북중에 카메라 없는 바베큐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남미는 최대 수익을 웃지마. 세리나 미도리 폴리스 리마입니다. 등급은 3성급으로 조식 포함 뷔페 158소로 약 58,000원입니다. 이제 리마로 이동했기 때문에 5일차 일정입니다. 리마에서 쿠스코로 이동한 다음에 쿠스코에 있는 산토 도밍고 교회와 아르마스 광장 그리고 살라레스랑 살라말이라는 염전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염전 관광 후 우르반바로 도착해 호텔 투스카이 예정입니다. 산토 도밍고 교회는 잉카 제국이 숭배하던 태양 신전을 허물고 기초 일부분은 스페인의 사람들이 세운 성당입니다. 가격은 딱히 없고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와 오후 5시 30분 사이입니다. 아르마스 광장은 스페인어로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 자리한 아르마스 광장은 스페인의 군대가 남긴 대륙을 점령한 후 원주민을 빠르게 부활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삭사이만과 살라네스는 삭사이만은 인카인들이 스페인을 상대로 최후까지 버텼던 곳이고, 살라네아스는 높은 곳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염전 관광입니다. 각 가격은 입장료는 약 128솔로 47,000원 정도 합니다. 중식은 사랑채입니다. 페루 쿠스코에 존재하는 특이한 한식당으로 가격은 떡볶이 11솔로 약 4,000원, 제육볶음 12솔로 4,500원, 김치볶음밥 약 11솔로 4,000원입니다. 호텔은 5성급 호텔입니다. 조식 포함 뷔페 형식이 되어 있고 싱글 더블 622솔로 약 22만 7천원입니다. 6일차 일정입니다. 조식 후 올란타이 탐보역으로 이동해 열차 내에 있는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열차 내에 있는 식사를 하며 2시간 거리에 있는 마추픽추에 도착하여 3시간 동안 관광을 하고 우르반바에 도착해 호텔 투스카 할 예정입니다. 올란타이 탐보역입니다. 1등선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란 마을을 펼쳐있는 대자연을 전경을 감상해 열차 내 3코스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2028솔로 74,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는 1530년대쯤 완전히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자들의 파티구나 황제가 군사 원정 도중에 마추픽추를 휴식처로 겸 긴급 대피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장료는 10솔로 약 35,000원입니다. 7일차입니다. 7일차에는 조식을 먹고 쿠스코 공항으로 이동해 리마로 다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리마에서 13시간 동안 나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경유하고 다시 14시간을 비행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6박 7일 소개서에서 최종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일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캐나다 자연과 액티비티 도시 모두 즐기자 가이드 헬퍼캐드 재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캐나다라는 나라 소개, 저희 여행 일정에 대한 간략한 일정 소개, 1, 2일차 일정 소개, 3, 4일차 일정 소개, 5에서 7일차 일정 소개로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더 여행을 효율적이고 즐겁게 하기 위해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이고 언어는 프랑스와 영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차는 저희 한국보다 16시간 느리며 인구는 총 3,9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는 CAD라는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는데 5월 22일 기준 1캐나다 달러당 998.21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180일 무비자이고 120볼트를 사용하니 변압기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15% 정도의 팁 문화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여행에 대한 간략한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 2일차에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자 북서부 가장 위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밴쿠버에서 여러 관광을 즐길 것이며 3일차에는 알버타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캘거리에서 관광을 할 것이며 5에서 7일차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에서 주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밴프에서
여러 액티비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희 패키지의 대상은 30대 연인이나 친구이고 최소 출발 인원은 2명부터 최대 인원은 4명입니다. 저희 패키지의 장점은 캐나다의 유명한 도시와 자연 액티비티 모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6시 45분에 만나 총 9시간 45분이라는 긴 비행시간을 걸쳐 캐나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해 수화물과 처리해야 될 심사들을 모두 완료하고 오후 1시에 출출한 배를 달리기 위해 그랜빌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조개 크림 스프인 클램 차우더 맛집인 알라모드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맥주 공장으로 이동해 캐나다의 맥주 제조 과정과 여러 맥주들을 구경합니다. 여기서 맥주는 10잔에 $20이고 알라모드는 10에서 $20라고 하니 드시고 싶은 메뉴를 마음껏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주 공장에서 구경을 마치셨다면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1시간 30분 잘 구경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관광지는 쿠키와 머핀 등 다양한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머핀 그라니 카페,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꼭 가봐야 한다는 도너츠 맛집인 릴스 도너츠, 집에 설치가 가능한 해먹을 판매하는 행아웃 해먹 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관광을 마치셨다면 차로 10분 이동해 가스타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가스타운에서 지친 몸을 휴식하기 위해 팀비트레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하는데 팀비트레인 카페의 대표 메뉴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랫 화이트, 카페라떼가 있는데 메뉴 각각 3.7달러, 4.75달러, 4.5달러입니다. 그리고 팀비트레인 카페에서 충분히 휴식하셨다면 가스타운 1시간 잘 구경을 한 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맛집인 파이브가이즈 버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 휴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1, 2일차 숙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1, 2일차 숙소인 파라독스 호텔은 밴쿠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여러 관광지를 다니기 좋고 다녀온 사람들의 평도 아주 좋은 5성급 호텔입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온수 수영장, 피팅 센터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으며 가격은 조식 포함 네이버 최저가 422,244원입니다. 434,499원입니다. 저희 1일차 명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랜빌 아일랜드는 밴쿠버 최고의 퍼블릭 마켓으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하고 바다도 있고 시장도 있어 시장에서 여러 물품도 살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고 가스타운은 200년 된 세계 최초의 증기시계가 있는 곳으로 15분 간격으로 휘파람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는 증기시계가 유명하고 인디아트 갤러리, 빅토리아 풍의 건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라무드는 그랜빌 아일랜드를 가봤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조개 크림 스프인 클램 차우더 맛집인데요. 클램 차우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도 파는 배가 아주 부른 그런 맛집입니다. 이제 2일차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저희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후 배를 소화시키기 위해 스탠리 공원으로 이동하여 1시간 30분 잘 산책을 한 후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롭슨 스트리트로 가 1시간 잘 구경을 한 후 유명 한식 맛집인 장모집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가격은 순두부찌개 18,000원, 양념치킨이 8,000원, 떡볶이 32,000원으로 싼 편은 아니지만 밴쿠버 3대 한식 맛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맛집입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우셨다면 밴쿠버 아트 갤러리로 가 2시간 자율 구경 후 밴쿠버 수족관에서 3시간 자율 구경을 하는 것으로 3시간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 고담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메트로 폴리스 몰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1차의 대표 명소에 대해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공원은 세계 최고의 공원이라는 명성이 있듯이 엄청난 공원인데요. 밴쿠버 도시에 있어 이동하기도 편하고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롭슨 스트리트는 밴쿠버의 홍대 명동이라고 불리는 거리인데 밴쿠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밴쿠버 최고의 상업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밴쿠버 아트 갤러리는 캐나다 서부 최고의 미술관으로 여러 예술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밴쿠버 수족관은 세계 10대 수족관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으며 약 8,000종의 바다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몰은 밴쿠버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 여러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 쇼핑센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일차 일정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에는 조식이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10시 20분에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캘거리 국제공항에 12시 50분에 도착하여 피터스 드라이브인이라는 식당에서 버거 식사를 합니다. 피터스 드라이브인에서는 밀크쉐이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니 꼭 드셔보세요. 배를 채운 후 캘거리 동물원으로 가 3시간 구경 후 캘거리의 랜드마크인 캘거리 타워에서 1시간 30분 자유 구경 후 꼭 쉬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3일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캘거리 동물원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동물원을 볼 수 있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동물원입니다. 레서 판다와 북극곰 등 다양한 동물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캘거리 타워는 벽과 천장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360도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캘거리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왜 쌀국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캐나다에는 아시아인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아시아 식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 캘거리는 쌀국수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 폭짐은 한국인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쌀국수 맛집이라고 합니다. 3일차 숙소에 대해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트 메리어트 인터미널 호텔은 공항 근처에 있어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기 편하고 리치몬드 소재 24건 중 6위에 해당하는 평도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가격은 조식 포함 네이버 최저가 422,2,404원입니다. 이제 4일차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캘거리에서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밴프로 향해 숙소에 조식 후 밴프로 떠납니다. 그리고 더 에디 버거바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밴프 다운타운에서 1시간 자율 구경 후 터널 마운틴 트레일에서 트레킹을 한 후 지친 몸을 녹이기 위해 밴프 어퍼 핫스프링에서 온천을 즐긴 후 척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밴프 다운타운은 캐스케이드 산이 정면에 있어 풍경이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동네이고 터널 마운틴 트레일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 경치가 좋아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밴프의 트레킹 명소입니다. 그리고 밴프 어퍼 스프링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미네랄 유황 온천으로 트레킹으로 지친 몸을 달리기에 딱 좋은 온천입니다. 저희는 4일차에 밴프 로키 마운틴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호텔이며 밤하늘의 별을 구경하기 상당히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조식 포함 네이버 최저가 198,028원입니다. 이제 5일차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일차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으니 좀 유의해주세요. 저희는 5일차에 기다리던 스키 관광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는 세계 3대 스키장이라고 불리는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에서 캐나다 3대 스키장이라고 불리는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에서 스키장으로 이동 후 10시부터 4시까지 자율스키 관광 후 그 다음은 자율 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여기서 스키가 처음이신 분은 21만 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한 후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스키 강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스 루이스 스키장은 캐나다 알버타 레이크 루이스에 위치해 있고, 가격으로는 리프트는 139에서 155달러, 곤돌라는 60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9시부터 4시이고 각종 국제 대회가 열릴 정도로 눈 상태가 굉장히 좋으며 초보자를 위한 코스와 숙련자를 위한 다양한 코스도 준비되어 있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스키장입니다. 저희는 6일차에 마찬가지로 9시부터 4시까지 자율스키 관광을 한 후 밴프에서 꼭 빠질 수 없는 레이크 루이스 관광 후 알파이 소셜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여기서 스키가 싫으신 분은 스프레이강 트레킹을 선택 관광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강 주차장부터 시작해 왕복 11.4km로 평균 소요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트레킹 코스인데, 강 길이가 64km로 굉장히 길고 스프레이밸리 주립공원과 보벨리 야생지역을 통과하며 밴프를 향해 보강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강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경치도 굉장히 예뻐 트레킹하기도 좋고 겨울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겨울에 자주 사람들이 트레킹하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5, 6일차에 레이크 루이스인이라는 3성급 호텔에서 휴식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과 그렇게 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기 이동이 편하고 여행객을 위한 최상의 호텔입니다. 가격은 284달러에 조식 25달러가 추가됩니다. 6일차 대표 명소로는 레이크 루이스와 알파이 소셜이 있는데요. 레이크 루이스는 캐나다 로키를 대표하는 호수로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10대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되었고, 영국 빅토리아의 여왕의 이름을 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인 소셜은 캐나다 밴프를 대표하는 캐주얼한 분위기 알버타 스테이크 맛집인데, 알버타는 스테이크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일정인 7일차로 향하겠습니다. 저희는 8시에 레이크 루이스인 호텔에서 40분 걸려 와일드 플라워 아티장 베이커리에서 간단한 조식을 식사 후 1시간 30분 걸려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출발 시간 전인 2시 30분 전까지 면세점 자율 구경 후 2시 30분에 출발해 한국에 오전 5시 1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와일드 플라워 아티장 베이커리는 조식을 대신할 수 있는 베이커리와 파니니 등과 같은 다양한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곳으로 건강한 메뉴를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차는 점심은 제공되지 않고 석식은 기내식으로 제공됩니다. 저희 여행의 가격은 총 546만 4,766원입니다. 모두 여행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다음에 캐나다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에서 30대와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행객에게 추천하고 있는 노르웨이 패키지 여행인 푸릇푸릇한 나들이 노르웨이 6박 7일을 소개하게 된 인솔자 장가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여행을 하기 전에 노르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노르웨이의 수도는 오슬로이고 여행 날짜는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6박 7일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행할 곳은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와 노르웨이에서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꼽힌 베르겐 이렇게 두 곳을 갈 것이고요. 비자로는 90일 무비자고 화폐는 크로네라고 하고 1크로네에 125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인원은 6명에서 시작하며 최대 인원은 8명으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먼저 여행 출발과 도착은 저희는 출국일은
7월 14일 9시 40분이고요. 총 소요 시간이 29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인천에서 헬싱키 공항까지 13시간 50분으로 헬싱키 공항에 새벽 5시 반에 도착하여 경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시 55분 헬싱키에서 1시간째 걸리지 않게 8시 20분에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헬싱키 공항에서 오랜 시간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식당과 쇼핑을 간단하게 할 것인데요. 식당은 이집 앤 BBQ라는 한식당인데요. 비빔밥과 돈가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비빔밥은 14.9유로 22,000원 정도 하고 있고 돈가스는 11.9유로 1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싱키 공항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오후 8시 넘어서 도착하다 보니까 바로 여행을 하기보다는 호텔에 가서 바로 수면을 취할 것인데요. 호텔은 오슬로 공항에서 도보 1분으로 위치하고 있는 레디슨 블루 호텔입니다. 등급은 4등급으로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인데요. 호텔 근처에는 잘 알려진 관광 명소가 있으며 오슬로 시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조식까지 포함인데요. 조식은 빵, 과일, 연어 음식 등 오슬로에서 유명한 음식은 연어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연어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앱의 앞에 있는 키패드에 브레이크 패스트라는 버튼을 누르고 룸키에 대면 조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2일차에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될 텐데요. 먼저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에 이동을 할 것입니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는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11시에서 1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는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로 중심부의 남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페라와 콘서트, 발레 등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직접 지붕을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후 3시부터는 아케레스우스 성가 요새를 갈 것인데요. 운영 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10시에서 16시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휴무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이곳은 1299년 호콘 5세에 의해 왕궁으로 세워진 바닷가 요새성입니다. 오슬로의 한국 모습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 약간 공원처럼 생겨서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식당으로 이동할 것인데요. 오스테리아 맘마로사라는 식당인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11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파스타, 피자 등등의 여러가지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피자를 먹을 것이고 200크로네로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뭉크 박물관으로 갈 것인데요. 뭉크 박물관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화요일 10시에서 18시 운영하고 있고 수요일에서 일요일은 10시에서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로는 160크로네로 23,000원 정도 하고 있고 이 박물관에서는 뭉크의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칼 루안스 거리인데요. 칼 루안스 거리는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칼 루안스라는 왕의 이름을 따서 딴 거리 이름인데요. 오슬로 대성당과 대학교 등이 모여있고 주변에 국립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이 많아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레네리 베인 카페인데요. 브레네리 베인의 카페 입장료는 무료이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카페처럼 보이는데 카페는 아니고 그림이 가득한
길거리입니다. 전에는 낙서 취급을 받았던 그라파티나 벽화인데요. 이 벽화는 거리예술로 불리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19세기 중반부터 직물 공장 등이 모여있던 브레네리 베이는 90년대 오슬로 거리예술로 태동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호텔로 이동하여 2일차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차로는 조식을 먹을 것인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조식을 먹고 오후 12시까지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일차로는 오후 1시 10분부터 노르웨이 민속박물관으로 이동할 것인데요. 운영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로는 180크로네로 2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노르웨이의 옛 건축 양식과 생활 방식을 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당으로 이동할 것인데요. 이 식당의 이름은 더 살몬이고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일요일이며 11시에서 30분,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식당에서 먹을 것은 이 식당이 연어로 유명한 식당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연어 초밥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연어 빵 위에 밥 위에 연어가 올려져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85크로네로 11,000원 정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연어 스테이크인데요. 이 식당에서 가장 메인으로 팔리고 있는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가격으로는 275크로네로 3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관광인데요. 파충류 공원으로는 월요일에서 일요일 그리고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로는 215크로네 2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파충류, 원숭이, 물고기 등 다양한 100여 마리의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실내 동물원인데요. 파충류나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아울랜드라는 선택 관광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랜드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21시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에서 일요일은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로는 가격으로는 여유롭게 600크로네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76,000원 정도 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레고와 피규어, 만화책, 보드게임 등 다양한 그런 놀이 그 장난감들을 판매하고 있는 쇼핑샵입니다. 그리고 메탈른 오슬로를 갈 것인데요. 운영 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로는 80에서 90크로네고 9,000원에서 11,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나라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대형 푸드코트이고 식당과 카페 그리고 식재료 등 다양한 매장이 모여 있어서 식사도 가능하고 시장도 구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6시 반에 호텔로 이동해서 3일차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로는 베르겐으로 이동할 것인데요. 오전 10시 차인 베르겐행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것인데요. 미르달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먼저 할 것입니다. 5시간 동안 이동을 해야 하고요. 오랜 시간 운행하다 보니 식당칸도 있어서 배고플 때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창문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르달에서 플롬으로 다시 이동을 할 것인데요. 미르달에서 플롬으로 이동하는 것은 페리를 타야 하는데요. 페리를 타기 위해 플럼으로 가는 산악 열차이고 1시간 걸리는 열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키오스 폭포라는 곳에서 10분 정차를 하기 때문에 내려서 구경을 하거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플롬에 도착하면 베르겐으로 이동을 할 것인데요. 베르겐으로 가는 직행 페리 1시간을 달리고 베르겐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호텔로 이동을 할 것인데요. 컴포트 호텔 베르겐 에어포트라는 호텔이고 3박에 29만 4,9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베르겐 공항에서 도보 3분 정도의 거리하고 있고 4일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일차로는 오후 1시부터 리스 베르켓을 갈 것인데요. 리스 베르켓은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 11시에서 18시 운영하고 있고 가격으로는 500크론에 총 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르겐 출신 스타 셰프의 신피오르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국립미술관 부설 식당입니다. 다음으로 카페 미쇼넨을 갈 것인데요. 운영 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8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라떼와 핸드드립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라떼는 45크로네로 5,000원, 핸드드립은 30크로네로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 미쇼넨이 베르겐의 드립 커피의 명소입니다. 다음으로 브리겐 박물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일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로는 140크로네로 1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브리겐 박물관은 이 지역이 품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고고한 박물관입니다. 다음으로 브리겐 지구로 갈 것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브리겐 지구는 13세기 이후 상인들이 정착하며 세웠던 목조 건물의 문락이며 건물을 보며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텔로 이동하여 5일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일차로는 오후 2시부터 해양박물관을 갈 것인데요. 운영 시간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11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로는 140크로네로 17,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해양 문화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4개의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500여 장의 공예품과 360여 장의 사진 10,000장이 넘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퍼 게이트를 갈 것인데요. 이곳은 바겐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거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알려져 관광객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각종 기념품을 파는 다양한 상품과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 가게도 많아 구경하며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커피를 갈 것인데요. 운영 시간은 목요일에서 토요일 8시 반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100크로네로 12,000원 정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커피는 커피가 맛있기로 소문나 현지인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카페라고 합니다.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이고 독일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스토랑 소를 갈 것인데요. 운영 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11시에서 20시 운영하고 있고 가격으로는 스테이크를 먹을 것인데요. 스테이크는 500크로네로 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주방장이 정성을 들인 코스 요리를 제공하고 있고 구운 호박 요리와 대구 요리가 유명하고 구운 양파와 함께 나오는 스테이크가 대표 음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호텔로 이동하여 6일차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일차로는 한국으로 바로 출발을 할 것인데요. 오전 10시에서 오슬로 공항을 출발할 것이며 1시 10분 오슬로
비행을 타서 15시간 10분을 달려 11시 20분에 인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르웨이 6박 7일 여행을 소개하게 된 정가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탈리아 여행 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6박 7일 이탈리아 여행을 함께한 인솔자 이다혜입니다. 일단 발표하기 앞서 PPT에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탈리아 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는 만큼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줄리어스 시저 등의 활약한 데 이어 27년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나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는 이탈리아는 90일 동안 무비자이고요. 대상은 대학교 졸업 여행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가능하고요. 인원은 10명입니다. 선택 관광으로는 산마르코 광장 안에 위치한 산마르코 대성당이고요.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10시까지 만나 이 여객터미널에서 만나 오후 1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오전 7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여행 가방, 선글라스, 선크림, 모자를 꼭 챙겨 오셔야 되고요. 이탈리아의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고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1도입니다. 환율은 1유로로 1,475원이고요. 쇼핑은 나보나 광장과 스페인 광장에서 하겠습니다. 포함 내역은 관광지 입장료고요. 불포함 내역은 이제 쇼핑하는 비용이랑 이제 식사비는 개인 지참을 하셔야 하고요. 저희는 인슈플러스 해외 여행사 안전보험 가격 1만 원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서 로마 FCO까지 가는 거리는 13시간 정도 걸리고요. 성인 1명 기준으로 9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탈리아에 가서 오사버스라는 이탈리아 버스 렌탈 업체에서 버스를 대여할 것인데 1일 왕복 15유로로 2만원, 6박 7일 90유로로 13만원이 들 예정입니다. 일단 1일차 여행에 대해서 1일차 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키노 식당으로 이동해서 1시간 식사를 하고 콜로세움에 가서 1시간 구경을 한 다음에 코로로마노로 이동해 2시간 구경, 팔라티노 2시간 구경, 그 다음에 AL42 식당에 가서 1시간 식사를 하고 트레비붓으로 이동해 1시간 구경하고 호텔로 이동해 4시에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키노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요. 타코와 김밥을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콜로세움은 8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로마의 상징인 거대한 건축물이고요. 정든 포로인 검투사와 맹수의 전투 경기가 벌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면서 콜로세움은 무조건 관광지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콜로세움과 코로로마노, 팔라티노 다 이 입장료를 사용하고요. 가격은 18유로로 한국 돈으로 약 2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로마노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폐허로 보이지만 고대 로마인들은 생활을 다 중심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돌멩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바닥 조심히 걸으시면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라티노는 황궁의 팔라티노 언덕 위에 자리했던 황궁으로 아우구스트 황제 시절로부터 황제들이 다 사용했던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면서 500여 년간 로마 제국의 정궁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AL42 식당은 파스타 맛집으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비 분수는 많이 보셨을까요? 네.
트레이븐스는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움의 절정에 달한 시기를 보여주며 로마에서 가장 멋진 분수로 손꼽힙니다. 여기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갑을 훔쳐갈 수도 있거든요. 지갑과 핸드폰, 여권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시에 체크인할 IQ 호텔입니다. 4성급 호텔이며 체크인은 2시에서 12시고 2박에 40만 원 정도 합니다. 2일차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티네 토치나에서 이동해 1시간 식사를 하겠습니다. 판테온에서 1시간 구경 후 나고나 광장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나고나 광장에서는 1시간 자유 쇼핑을 한 후 나고나 광장 분수대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미술관에 가서 2시간 구경을 하고 한식당에 가서 1시간 식사 후 호텔로 7시에 귀가할 예정입니다. 먼저 카티네 쿠치나는 그 샐러드와 마르게티 피자 그리고 라자나를 파는 식당입니다. 판테온은 모든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며 웅장하고 여전히 제 모습을 갖춘 돔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입장료는 7,403원입니다. 나고나 광장은 거대한 전차 경기장이었던 타원형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아름다운 광장으로 변모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쇼핑을 하고 만날 나고나 광장 분수대는 여기입니다. 이제 바티칸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며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르네상스에 걸작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입장료는 3만 원이고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무료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식당에서는 된장찌개와 오삼불고기 등을 먹을 건데요. 17유로로 25,000원, 18유로로 26,000원입니다. 이제 3일차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토 식당에 가서 1시간 식사를 하고 진실의 입에 1시간 구경, 성 베르도 대성당에 가서 1시간 구경, 스페인 광장에서 1시간 자유 쇼핑을 하고 트리플 식당에 가서 1시간 식사 후 올드브리지 젤라또에 가서 젤라또를 사고 바로 타짜로드 카페로 이동해서 1시간 쉬다가 8시에 호텔로 귀가하겠습니다. 먼저 코토 식당은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와 까르보나라를 파는 곳인데요.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는 26유로로 38,000원 정도 하고요. 까르보나라는 15유로로 22,000원 정도 합니다. 진실의 입은 해신 트리톤 얼굴이 새긴 원형 스판인데요. 입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손목이 잘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신 트리톤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해신 트리톤은 포세이돈의 아들로서 상반신 위에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고 아래는 인어처럼 물고기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성 베르도로 대성당은 세계 최대 성당 건축물로 최고의 건축가들이 여럿이 건물을 설계했으며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쳐 힘들게 완성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페인 광장은 17세기의 교황청 스페인 대사가 이곳에 본부를 두면서 스페인 광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스페인 계단으로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가게에 가서 식사할 예정인데 리조또는 15유로로 22,000원, 파스타는 18유로로 26,000원입니다. 올드브리지 젤라또는 이탈리아에서 3대로 유명한 젤라또 가게인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고 2.5유로로 3,6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짜무드 카페도 여러분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타짜무드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한 곳이며 1944년 오픈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라고 합니다. 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는 3유로로 4,400원이고 일반 커피는 1유로로 1,400원인데 그래도 이만큼 놀러 와서 타짜로드 카페 가보시면 비싼 원두로 내린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일차 여행 코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을 이동할 건데 IQ 호텔에서 11시에 출발해서 그랜드 호텔 미네르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라토니아 가서 1시간 밥 먹고
피렌체 대성당에 가서 1시간 구경, 우비치 미술관에 가서 1시간 구경, 기로운더 기오티에 가서 1시간 밥 먹고 6시 17분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드 호텔 미네르바는 4석급 호텔로 1박에 50만원, 2박에 100만, 조식 포함 100만원, 3박에 61만원입니다. 트라토니아 식당은 이제 피렌체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티본 스테이크는 36유로고 티라미수는 5유로입니다. 이탈리아에 갔으면 티라미수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티라미수 꼭 드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색색의 대리석으로 장식된 외관이 아름다운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의 별칭으로 붙여졌고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비치 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피렌체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23,600원입니다. 기로운더 기오티는 다양한 해물로 만드는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고 재밌으시다고 하셔서 많은 한국 분들이 가서 식당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5일차 여행 코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12시에 출발을 해서 호텔 플라자에 2시에 도착하겠습니다. 리스토란테 시니스는 식당이고요. 1시간 식사를 하고 리알로토 다리에 가서 1시간 자유시간을 가지며 곤돌라 선착장에 가서 곤돌라 선착장에 가서 1시간을 탈 거고요. 선명의 미식가 피자집에 가서 1시간 식사 후 6시 30분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상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1회권으로 9.5유로 14,000원, 1일권 25유로로 3만원, 그리고 2일권 36유로로 5만원입니다. 호텔 플라자는 4성급 호텔로 1박 2일 조식 포함해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리스토란테 시니스는 중식 가게로 볶음밥 3.6유로로 5,300원, 탕수육 6유로로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버스를 이용할 건데 리스토란테 시니스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베니스 메스트레에 가서 10분 타고 베니스 산타 루시아역에서 도보 1분 걸리며 페로비아에 가서 수상버스 12분 또 이용을 해야 되고요. 리알로토에서 도보 1분 거리로 리알로토 다리에 도착하겠습니다. 리알로토 다리는 베네치아 대운하를 건널 수 있었던 유일한 다리로 사람들의 주변에 이제 약간 저희 그 옛날 시장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의 그런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쇼핑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곤돌라 선착장은 이 배를 사용해서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건데요. 그 곤돌라 베네치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가격은 80유로로 11만원입니다. 이제 선대관광인데요. 수상버스를 타면서 계속 배를 이용했는데 또 배를 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마르코 대성당을 선대관광에 넣었습니다. 비잔틴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천명의 미식가 피자집은 브라타 피자 16유로 23,000원, 먹물 스파게티 18유로로 28,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명의 미식가 피자집에서 도보 6분 거리로 리알토에 가서 수상버스를 15분 이용해 필레로마에 가서 도보 1분 베네치아에 가서 수상버스를 이용하고 중세역에서 1분 걸어가서 호텔에 도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행 코스 6일차인데요. 사쿠라 횟집에서 1시간 식사를 할 거고요. 베니스 마르코 폴로에 가서 공항으로 이동하고 독일 메넨 공항에 가서 갈아탄 다음에 인천공항에 오전 9시 55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쿠라 횟집은 참치초밥으로 22유로 36,000원, 새우초밥 15유로로 23,000원입니다. 베니스 마르코 국제공항 1시 40분 비행기를 탑승해서 민헨 독일 공항에 2시 45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성인 1명 22만원입니다. 민헨 독일 공항에 3시 50분에 출발해서 인천공항 오전 9시 55분에 도착하겠습니다. 민헨 독일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성인 1명 기준으로 160만원이 듭니다.
총 금액은 414만 2,535원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탈리아 6박 7일 같이 인솔하였던 이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여행 학교 만든 정원혜입니다. 제가 배우자는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힐튼노마 에어포트 단합국에서 묵을 거고 21일부터 22일까지는 나도 간접기호를 안 들려요. 녹음 안 되면은 점수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5월 12일부터 24일은 호텔 뷰티나우 호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조식을 먹은 다음에 콜론산 갔다 콜론산을 간 다음에 점심식사를 먹은 다음에 포도농만원을 간 다음에 텔레비전을 간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스페인 간 다음에 호텔로 이동할 겁니다. 3일차는 조식을 먹은 다음에 토스카나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시음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푸브리에코 궁전을 간 다음에 저녁 식사를 먹은 다음에 시에나 대성당을 간 다음에 한풍연장하고 호텔로 이동할 것입니다. 2차 점심에 가게 이름은 트라토리아 베네치아 로마입니다. 2차 저녁은 호텔 투로 먹을 것이고 3일차에는 점심을 호텔 근에 먹을 것입니다. 4일차 저녁에는 와인집에 가서 와인을 드실 것입니다. 4일차에는 조식을 먹은 다음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다음에 두부모를 간 다음에 지오토의 정탑을 간 다음에 시밀라 강당 가고 그다음 저녁 식사를 하면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를 3시간 이동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먹고 날로 간다 디오르시노 호텔에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5일차에는 조식을 먹은 다음에 산 마르코 광장을 간 다음에 산책을 간 다음에 저녁을 먹고 스키야 극장 간 다음에 밀란 동네 간 다음에 전식사하고 숙소에 갈 것입니다. 4일차 점심은 해산물을 드실 거고요. 4일차 저녁에는 파스타 같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같은 것을 드실 거고요. 5일차 점심에는 트라토리아 알 가제티노에서 파스타 같은 것을 드실 거고요. 5일차 저녁에는 해산물 같은 걸 드실 것입니다. 6일차에는 조식을 먹은 다음에 루차노스를 간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카페를 간 다음에 김산 사직상을 간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호텔 휴식할 것입니다. 7일차에는 조식을 먹고 공항으로 비행기 타고 갈 것입니다. 6일차 점심에는 내관이 3시 반에서 3시에 드실 거고요. 6일차 저녁에는 스키나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드실 거고요. 7일차는 기내식으로 7일차 장식 기내식입니다. 2일차는 콜로세움을 간 다음에 감사합니다. 샌베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푸른 초원이 반짝이는 몽골의 별반 6박 7일 게르 숙박 몽골 여행을 인솔하게 된 안대현이라고 합니다. 몽골은 이제 저희 한반도 기준으로 약 7.4배 큰 아시아 중앙 내륙에 위치해 있으며 저희는 이제 20대 중반, 30대 초 대상으로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자연과 도심 속에서 활동적인 관광과 밤하늘에 별로 힐링을 하는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여권과 비자는 90일 유효무비자, 날씨는 일교차가 매우 큰 편으로 저희가 여행하는 8월 기준 최저 7.6도, 최고 10.3도입니다. 현지화폐는 투고릭을 사용하며 저희 나라 돈으로 1,000원, 그리고 현지로는 약 2,500 투고릭을 사용하고요. 언어는 몽골어와 그리고 현지인 분들께서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숙박은 현지식 게르 그리고 리조트 4성급 호텔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동은 현지 가이드와 함께 푸르공으로 이동하며 포함 사항에는 전 일정 식사, 게르 캠프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
라면 등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불편 사항에는 식사 중에서 음료와 주류를 불포함하며 개인 경비 및 매너 팁 그리고 개인 정보기가 별도입니다. 저희 최소 출발 인원은 최소 5명, 최대 1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2024년 8월 17일 10시 25분 인천공항에서 1시 5분에 칭기스탄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저희는 8월 23일 2시 35분 칭기스탄 국제공항에서 6시 45분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저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항공권과 신분증, 비행장 보험증, 휴대폰 등이 있으며 밤하늘을 찍을 수 있는 삼각대와 그리고 밤에 불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헤드랜턴 그리고 판초라는 곳이 있는데요. 몽골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담요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판초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몽골은 사막인 만큼 정말 건조한 나라인데요. 바세린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은 코에 발라서 보습을 충전해 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 준비해 주시고 햇빛이 많이 세서 선크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는 7시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에서 집합할 예정이고요. 10시 15분에 비행기에 탑승하여 12시에 몽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시에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노미마트에서 장을 볼 예정이며 2시 35분에 장흥 프라하로 이동 그리고 8시 40분에 장흥 프라하에 도착하여 베르에서 저녁 식사 후 마무리할 예정이며 2일차에는 8시에 조식, 9시 30분에 장흥 프라하에 도착하여 11시 30분까지 하이킹을 할 예정입니다. 12시에 점심 식사 후 2시에 바얀장으로 이동하여 6시에 바얀장 도착하고 자유관광할 예정이며 8시 20분에 베르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제1여객 터미널 3층 출장 동편 1번 출구에서 모여갖고 칭기스탄 국제공항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미만트와 장흥스프라가 이동을 할 예정이며 장흥스프라가 국제공항에서 도착하면은 저희는 푸드가 맨야 라면을 먹을 예정인데요. 굳이 몽골에 와서 일본식 라면을 먹냐 싶지만 저희는 이제 몽골 칭기스탄 국제공항이 일본에 의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일본식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으로 한번 점심을 먹고요. 점심을 먹은 후에 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노미마트에서 장을 볼 예정입니다. 장을 본 후에 장흥스프라에 위치한 고비큘런 한예식 게르 캠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장흥스프라가 고비큘런에서 조식을 먹고 장흥스프라에서 하이킹 후 점심 식사는 컵라면을 먹을 예정이며 바얀덕으로 이동하여 자유관광 후 몽골 고비 여행자 캠프로 갈 예정입니다. 1차에서는 현지식 음식을 먹을 건데요. 밥, 고기 등 간단한 조식을 먹고 장흥스프라로 이동합니다. 장흥스프라는 하얀 불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미국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비주얼을 띠고 있는데요. 장흥스프라는 과거에 바다였지만 바다가 융기 풍화되어 생성된 절벽입니다. 바얀작은 옆에 있는 장흥스프라보다는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불타는 절벽이라는 뜻으로 공룡의 뼈와 알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으로 마치 화성에 도착한 느낌을 줍니다. 3일차입니다. 3일차는 조식을 먹고 홍볼리네스로 출발하여 4시 30분에 홍볼리네스에 도착합니다. 5시에 홍볼리네스에서 사막 체험 후 배를 도착하고 일몰을 감상하며 바베큐 파티와 슈퍼문을 감상할 예정입니다. 4일차에는 조식을 먹고 짐을 챙긴 후 생해로 온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5시에 생해로 온천에 도착하여 노천형을 즐기고 리조트 디너를 먹을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식을 먹고 사막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조식으로는 밥과 함박스테이크, 매실 포테이토 등 현지식을 먹을 예정이며 몽골 일리스에서 사막 체험을 할 겁니다. 몽골에서 가장 크고 장한 모리 언덕으로 바람에 의해 모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때문에 노래하는 모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몽골 엘린스에서 모래 썰매 그리고 낙타 투어, 일몰 관상을 즐길 예정입니다. 가끔 운이 좋으면은 사막에서 현지 꼬마가 낙타 인형을 두고 사달라고 하는데요. 약간 행운의 낙타처럼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낙타 인형을 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 블랙스 캠프에서 이제 캠프는 콩골린스 국립공원과 가장 가까운 캠프로 앞에서는 이제 매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바비큐 파티를 할 예정이며 또 이때 3일차가 슈퍼문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밤에 슈퍼문을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일차는 생일호 온천으로 갈 예정이며 아침엔 너드킬런에서 한식 조식이 가능한 계획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한식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생일호 온천은 몽골 중부에 위치한 숲이 우거진 산림지역이며 초와 한가운데서도 촬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일호 온천은 천연 유황 온천으로 약간 달걀 냄새가 나고 미끌거릴 수 있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사이비 맹크 리조트에서 저희는 쾌적하게 즐길 예정입니다. 5일차에는 이제 테르지로 이동할 예정이며 테르지에 도착하면은 식사 후 게르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6일차에는 조식을 먹고 테르지 국립공원을 둘러보며 점심 식사 후 울란바토르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을 하고 선택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5일차에선 조식은 양고기에 감자 샐러드를 곁들인 현지식을 먹을 예정이며 마트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 후 커피와 음식점이 같이 모이는 곳인데요. 점심 식사 후에 마트에 있는 카페를 즐기거나 아니면은 야식을 먹을 음식거리를 살 예정입니다. 여행자 캠프로 가는데요. 이 캠프는 이제 온돌 난방이 가능한 게르 캠프로 신발을 벗고 이용이 가능한 현대